니녀는 기수도 없냐? 며 멸시했던 아줌마의 정체가 해병대 최초의 여성 3스타 사령관이었다면 한낱 아줌마 취급받던 그녀가 부패한 장성을 무릎 꿇리고 군 전체를 뒤엎는 통쾌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항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동해의 짭조름한 바람이 해병대 제1사단의 상징인 무적해병탑을 훑고 지나갔다. 그 바람은 단순한 바닷바람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해병의 땀과 눈물, 굳건한 기백이 서려 있는 듯 했다. 부대의 정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외부 세계와의 경계였다. 철통 같은 경계 태세 속 젊은 해병들의 눈빛은 언제나 긴장으로 빛났다. 그날따라 정문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다. 갓 부임한 보급 부대장이자 해병대 101기 오만철 준장의 불호령이 연신 터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새끼 봐라. 모자에 각이 죽었잖아. 내 놈 해병대 몇 기야? 기수빨로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환장했어. 이제 갓 상병을 단 위병 근무자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버티고 섰다. 갓 다려온 8강 모였지만 오 준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수십 분째 온갖 모욕을 감내해야 했다. 오만철 준장은 그런 인물이었다. 자신의 계급과 기수를 무기 삼아 부하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의 군인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서열과 복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정문 앞으로 다가와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단정한 남색 바지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내렸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강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병소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수고 많습니다. 부대 안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오만철 준장의 심기가 더욱 뒤틀렸다. 그는 위아래로 여성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민간인은 사전에 허가받고 들어오는 거야. 몰라?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방문했습니다. 여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답했다. 그 태어남이 오만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절차? 니년이 아는 절차가 뭔데?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알아? 당장 안 꺼져?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잡것들이 신성한 해병대 부대를 넘봐. 니년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단어가 정문 초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터져나왔다. 젊은 해병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별을 단 장군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만철은 한술 더 떴다. 눈깔 안 깔아? 경례 안 해? 군인을 봤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아, 민간인이라 뭘 알아야지. 무식한 년. 여성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오만철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학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녀의 침묵은 오만철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거기 위병.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소금 뿌려, 소금. 재수없게 어디서 여편네가 아침부터 얼쩡거려. 오만철의 고함에 위병들이 어쩔 수 없이 여성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이 채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여성은 스스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릴 한마디를 남겼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죠.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만철은 의기양양하게 헛기침을 하며 위병들에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봤냐?
군대란 이런 곳이다. 기강이 살아있어야 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야. 특히 저런 정신 나간 아줌마들은 초장부터 싹을 잘라야 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해병들의 우렁찬 복창이 울려 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찝찝함이 남았다. 한편 정문에서 쫓겨난 여성 해병대 제85기 한진아 중장은 차 안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수모와 모욕을 조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듯 침착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나다. 정문은 소란스러우니 후문으로 가겠다. 조용히 열어주게. 잠시 후 그녀가 탄 차량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부대 후문을 통과했다.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바로 오늘부터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끌 새로운 사령관 한진아 중장은 그렇게 자신의 부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정식 취임식은 내일이었지만 그녀는 하루 먼저 민간인의 눈으로 자신이 지휘해야 할 부대의 맨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폭풍은 이제 막 구름을 모으고 있었다. 한진아 중장은 사령관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부대 구석구석을 조용히 거닐었다. 그녀의 존재를 아는 것은 극소수의 핵심 참모뿐이었다. 대부분의 장병에게 그녀는 그저 부대 내 시설 점검을 나온 군무원 정도로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화려한 본청 건물이 아닌 병사들의 생활 공간과 훈련장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연병장이었다. 마침 오만철 준장의 지휘 아래 보급 부대원들의 체력 단련이 한창이었다. 대가리 박아. 팔굽혀펴기 자세가 이게 뭐야? 허리가 활처럼 휘었잖아. 니들 해병 맞아? 이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오만철의 고함은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정작 그의 자세는 엉망이었다. 시범을 보인다며 바닥에 엎드렸지만 엉덩이는 하늘로 솟구치고 팔은 부들부들 떨렸다. 대여섯 개를 겨우 채우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났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중요한 건 정신력이야. 알겠어? 스스로의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목소리만 더욱 커졌다. 병사들은 감히 웃지도 못하고 흙먼지만 삼켰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진아가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만철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아침에 정문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아줌마였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뭐야, 당신?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해?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가 끼어들어? 훈련하는데 방해되니까 썩 꺼져. 한진아는 그의 폭언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겉옷을 벗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엎드렸다. 그녀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다. 등과 허리, 엉덩이가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아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지면 가까이 내려갔다가 힘차게 올라왔다. 둘, 셋. 흐트러짐 없는 자세, 일정한 속도. 그녀의 팔굽혀펴기는 단순한 체력 과시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며 몸에 새겨진 규율과 단련의 결과물이었다. 오만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주변의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25, 26. 오만철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숫자가 30을 넘어가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40을 넘어서자 경악으로 그리고 50번째 완벽한 동작을 끝으로 그녀가 가볍게 땀을 털며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당신 지금 나를 능멸하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편네가 감히 별을 단 장군 앞에서 재주를 부려. 여봐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헌병 불러.
한진아는 대꾸 없이 벗어두었던 옷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오만철의 추태와 그를 둘러싼 병사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 경외심이 어린 얼굴, 그리고 체념과 냉소가 뒤섞인 얼굴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 연병장을 떠난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신병들이 군장을 꾸리는 생활관이었다. 마침 한 신병이 끙끙거리며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선임에게 질책을 받고 있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군장 결속이 풀리면 내 목숨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우들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거야. 그때 한진아가 다가와 말했다. 이리 줘보게. 그녀는 신병의 어깨에서 군장을 부드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진 끈을 당기고 버클을 채우고 무게 중심을 다시 잡았다. 단 3초. 헝클어져 있던 군장은 마치 그녀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결속되었다. 그녀는 군장을 신병의 어깨에 다시 얹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게를 등 전체로 분산시켜야 하네. 어깨로만 매면 금방 지치고 부상을 입기 쉬워. 명심하게. 신병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임 부사관은 그녀의 전문가다운 손놀림에 놀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진아는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조용히 생활관을 나섰다. 그녀의 소리 없는 시선은 부대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녹슨 장비,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장병들의 눈에 서린 깊은 무력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오만철 준장 같은 구시대의 악습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진아는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녀는 장교 식당이 아닌 사병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왁자지껄한 식당 안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오만철 준장이 거들먹거리며 몇몇 젊은 장교들을 이끌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일부러 사병 식당을 찾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곤 했다. 크흠. 역시 밥은 사병들이랑 같이 먹어야 맛이 있어. 안 그런가, 김대위? 예, 그렇습니다. 준장님.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뒤따랐다. 오만철과 그의 무리들은 한진아가 앉은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곧 그들의 저속한 대화가 한진아의 귀에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신임 사령관이 여자라며? 그것도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라나 뭐라나. 한 젊은 장교가 운을 띄우자 오만철이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쯧쯧쯧. 해병대 망조가 들었어, 망조가.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몰라. 지들끼리 편이나 가르고 조금만 힘들면 울고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험한 해병대를 지휘한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주변 병사들에게 다 들릴 만큼 컸다. 명백히 의도된 발언이었다. 체력은 말할 것도 없지. 아까 연병장에서 웬 미친 아줌마가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 거 가지고 다들 놀라던데 그거 다 쇼야 쇼. 실전에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여자는 판단력도 흐리고 감정적이라서 위기 상황에 절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한진아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귓속에 장치된 소형 녹음기의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 뿐만인가? 여군들 편의 시설 만들어준다고 예산은 얼마나 낭비할 것이며 진급은 또 어떻고.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할당제 덕에 별 달고 거들먹거릴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답답하다. 내가 사령관이었어 봐. 당장 여군들 다 후방으로 빼고 행정이나 보게 했을 거야. 전투부대의 여자는 사치야, 사치. 오만철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찬 조직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 주변의 젊은 장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준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여야 합니다. 여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부대 기강만 해이해질 뿐입니다. 한진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차별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사관생도 시절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동기들. 소위로 임관했을 때 여자는 지휘관으로 인정 못한다며 명령 불복종을 하던 부하들. 능력을 증명해도 언제나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던 지난 세월.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온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후배 여군들이 똑같이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만철과 그 무리들의 대화는 그 썩어빠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식사를 마친 한진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식판을 반납하고 나가는 순간 오만철과 눈이 마주쳤다. 오만철은 아직도 안 꺼졌냐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한진아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 곧 닥쳐올 심판에 대한 예고였다. 식당을 나온 한진아는 자신의 임시 숙소로 향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그날 있었던 모든 대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익명의 제보를 통해 수집해 온 오만철 준장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보급품 횡령, 부하들에게 가한 부당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여군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아침 해병대 제1사단은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정의로운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진아 중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오만철, 내 놈이 달고 있는 그 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다음 날 새벽 포항의 하늘은 짙은 군청색에서 서서히 붉은 기운으로 물들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 연병장은 거대한 예식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 군의 가장 성대한 의전 중 하나이자 해병대의 심장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가탈인 전투복과 하얗게 빛나는 요대, 번쩍이는 전투화는 그들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듯 했다. 단상 위에는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오만철 준장은 유독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어젯밤 새로 빤 정복은 칼날처럼 각이 잡혀 있었고 가슴의 훈장들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간밤에 연병장에서 마주쳤던 미친 아줌마를 떠올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감히 군의 심장부에서 소란을 피운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리라. 신임 사령관에게 잘 보여 이참에 소장으로 진급할 기회를 잡겠다는 야심이 그의 눈을 번뜩이게 했다. 즉, 신임 사령관이 여자라니 의장대 사열할 때 제대로 걷기나 하려나 모르겠군. 옆에 선 동기에게 보란 듯이 헛소리를 던지며 낄낄거렸다. 그의 눈에는 새로 부임하는 사령관 역시 그저 여자일 뿐이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군대라는 강고한 남성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실세 중 하나라는 사실에 취해 있었다. 정각이 되자 장내에 우렁찬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사회자의 장엄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임 해병대사령관 한진아 중장님 입장.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 입구로 향했다. 오만철 역시 거들먹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비죽이 새어나오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여장군이 오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그러나 다음 순간 오만철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단상으로 향하는 레드카펫 위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 그가 아줌마 니년이라 부르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헐렁한 민간인 정장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해병대 정복. 어깨에는 대한민국 군의 정점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가슴에는 조국을 위해 바친 헌신의 세월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오만철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달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철로 만든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때리는 북소리처럼 일정한 박자로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군인의 걸음이 아니었다. 수많은 역경과 차별의 벽을 자신의 실력과 의지만으로 뚫고 이 자리에 선 살아있는 전설의 행진이었다. 저 여자? 오만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어제 자신이 개처럼 쫓아냈던 여자가 자신이 온갖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낼 때 조용히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호흡이 가빠졌다. 한진아 중장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해병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에는 아버지와 같은 따스함과 지휘관으로서의 서슬퍼런 위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단상 위에 오만철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오만철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얼음물에 던져진 듯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병대 장병, 그리고 국무원 여러분. 나는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의 중책을 맡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상투적인 미사역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 또한 외면하지 않았다. 우리의 붉은 명찰은 단순히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전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명찰의 무게를 잊고 사는 듯합니다. 계급과 기수라는 이름 아래 전우를 억압하고 성별과 출신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하는 낡은 관습이 우리의 단결을 좀먹고 있습니다. 연설을 듣는 장병들 사이에서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특히 여군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만철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 말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경고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해병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평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해병대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자부심은 더 이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변화를 갈망해왔던 수많은 해병의 진심이 담긴 함성이었다.
식이 끝나고 단상 위에 지휘관들이 신임 사령관에게 경례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오만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그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마침내 그는 한진아 중장 앞에 섰다.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 성, 해병 준장 철. 한진아는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주변의 모든 지휘관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준장. 예. 사령관님. 어제 정문에서 보니 부대 기강이 아주 잘 잡혀 있던데. 앞으로도 수고해 주길 바라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칼날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롱과 경고가 담긴 그 말에 오만철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이어서 그녀가 던진 한마디는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나는 해병 85기 한진아다. 해병 85기. 자신의 까마득한 16년 선배. 해병대에서 기수는 곧 법이고 하늘이었다. 기수를 무기 삼아 평생을 살아온 오만철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늘 같은 선배에게 니년이니 아줌마니 하는 막말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한진아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다음 지휘관과 악수를 나눴다. 오만철에게 그날의 취임식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만천하에 공개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대였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사단장실에 모인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새로운 사령관의 비전을 듣기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다리를 지켰다. 오만철 준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것인가? 변명할 것인가? 용서를 빌 것인가? 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없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진아 중장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덕담을 나누었다. 부대의 현안을 묻고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만철은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사령관이 공과 사를 구분하여 개인적인 모욕은 잊고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였다. 그러나 간담회가 끝날 무렵 한진아 중장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수행하던 부관에게 눈짓했고 부관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철과 작은 스피커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아닙니다. 한진아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감쌌다. 해병대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첫 번째 외과 수술 집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놓인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지극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쯧쯧쯧. 해병대 망조가 들었어, 망조가.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몰라. 체력은 말할 것도 없지. 아까 연병장에서 웬 미친 아줌마가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 거 가지고 다들 놀라던데 그거 다 쇼야, 쇼. 내가 사령관이었어 봐. 당장 여군들 다 후방으로 빼고 행정이나 보게 했을 거야. 전투부대의 여자는 사치야, 사치. 어제 사병식당에서 오만철 자신이 쏟아냈던 저급하고 모욕적인 말들이었다. 그 말을 맞장구 치며 낄낄거리던 젊은 장교들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지휘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녹취록에 목소리가 담긴 장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오만철은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녹음이 끝나자 한진아는 서류철을 열었다. 오만철 준장. 그녀의 부름에 오만철은 화들짝 놀라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지난 3년간 보급 부대장으로 재임하며 유류 2만 리터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사실 인정하나? 사령관님, 그건 모함입니다. 모함? 한진아는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거기에는 유류거래 장부와 민간업자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네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까지 확보되어 있네. 그래도 모함인가? 오만철의 입이 바싹 말라붙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진아의 심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작년 혹한기 훈련 당시 방한 피복이 부족하다는 일선 부대의 보고를 묵살하고 자네의 관사에 먼저 최신형 난방기를 설치한 사실은, 정기적으로 부대 부식 창고에서 최상급 식자재를 자택으로 빼돌려 가족들과 파티를 연 사실은, 부하 장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에게 술 시중을 강요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그녀의 입에서 하나씩 비위 사실이 터져나올 때마다 오만철의 몸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갔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었던 추악한 비밀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같은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이런 자를 선배이자 동료로 두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이 모든 증언과 자료는 지난 1년간 이름 없는 해병들이 용기를 내어 제보해 준 것들이다. 한진아는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그들은 보복이 두려웠지만 썩어가는 해병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목소리를 냈다. 오만철, 자네는 그들의 신뢰와 해병대의 명예를 배신했다. 마침내 오만철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지탱해온 오만과 아집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85기 대선배님.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였던 기술을 들먹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한진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용서? 자네가 짓밟았던 부하들에게 가서 빌어라. 자네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했던 여군들에게 가서 빌어라. 그리고 자네가 더럽힌 붉은 명찰 앞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엄중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해병 대사령관의 권한으로 명한다. 오만철 준장을 금일부로 즉각 보직 해임한다. 대기 발령 상태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하고 엄중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지휘관들 중 오 준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동조한 자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기 바란다. 자비는 없을 것이다. 심판의 칼날은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오만철의 목을 겨누었다. 그의 별은 그 순간 빛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헌병들이 들어와 무너진 그를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한진아는 남은 지휘관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이를 똑똑히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해병대는 그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곳은 오직 조국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신성한 곳이다. 다시는 붉은 명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시작하라. 이상. 그녀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오만철 준장이 비참하게 몰락한 사건은 전군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해병대 내부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철옹성 같았던 기수 문화와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장병들은 두려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한진아 중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만철이라는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부패를 키워낸 토양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취임 후 첫 전 부대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첫째, 전 부대의 여군 편의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3개월 내에 현대화 작업을 완료한다. 단순히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전용 훈련 장비 도입, 보급품 개선, 그리고 육아와 군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포함한다. 화면 너머의 지휘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수십 년간 미뤄왔던 문제를 그녀는 단 3개월이라는 시한을 못 박아버렸다. 둘째, 모든 인원 평가에서 성별과 관련된 불합리한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체력 검정 기준은 남녀 공통으로 전투 임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고 진급 심사 과정에서는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하여 오직 개인의 역량과 성과만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것은 해병대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였다. 여자는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셋째, 사령관 직속의 성평등센터를 신설하고 차별 및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붉은 명찰의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신고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가 접수된 즉시 사령관 직속 특별조사팀이 투입될 것이다. 보복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다스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준비된 계획과 확고한 의지가 모든 문장에서 묻어났다. 회의가 끝나자 해병대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장병, 특히 젊은 세대와 여군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며칠 후 한진아는 또 하나의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사령관 집무실로 몇 명의 여군 부사관들을 조용히 초대한 것이다. 그들은 바로 오만철의 비위를 용기 내어 제보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각오하고 있었기에 사령관의 호출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무실에 들어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엄격한 지휘관이 아닌 따뜻한 선배의 미소를 띤 한진아였다. 어서 오게. 다들 앉게나. 그녀는 직접 차를 내어주며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여러분 덕분에 해병대가 다시 한번 바로 설 기회를 얻었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나 역시 군 생활을 해왔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한 젊은 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령관님, 저희는 그저 더 이상 후배들이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한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마음이 바로 해병대 정신이야. 자신의 안위보다 조직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해병일세.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표창장을 각자에게 수여했다. 표창장에는 거창한 공적 대신 불의에 맞선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그들의 용기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다. 그날 저녁 한진아는 홀로 포항의 밤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섰다. 그녀는 30년 전 처음 해병대 사관생도가 되었던 날을 떠올렸다.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최초가 아닌 최고가 되자는 다짐이었다. 후배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의 개혁은 전국 여군 사회에 거대한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투쟁의 역사가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 위로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진아 중장, 그녀가 쏘아올린 변화의 신호탄은 이제 막 해병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보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뿌리 깊은 차별의 문화를 완전히 근절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뒤에는 변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붉은 명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오만철 준장의 몰락은 썩은 고목이 쓰러지듯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가 썩도록 내버려둔 축축한 땅은 그대로였다. 한진아 중장의 개혁은 해병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그 바람이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낡은 시대의 망령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개혁이 시작된 지 한 달. 부대는 겉으로 보기에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신형 장비가 구비된 여군 생활관이 문을 열었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러진 첫 진급 심사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실력자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사령관 직속 붉은 명찰의 약속 신고센터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조심스럽게 도착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한진아는 보이지 않는 조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파도가 아니었다. 배 밑바닥을 미세하게 뒤흔드는 교활하고 끈질긴 저항이었다. 시작은 붉은 명찰의 약속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었다. 갑자기 허위 신고와 악의적인 비방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선임이 기합을 주면서 목소리가 너무 컸다. 식사 시간에 여군에게 김치를 먼저 덜어주어 성차별을 느꼈다 등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유치한 신고들이 조사관들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동시에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비난 글들이 올라왔다. 신임 사령관, 해병대 정신 말살 정책? 강한 해병은 옛말. 역차별 논란, 훈련보다 화장실이 먼저. 전투력 저하 불보듯.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개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변화를 혼란으로 포장하여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세력. 한진아는 그들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오만철처럼 무식하게 소리만 지르는 자들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훨씬 더 교활하고 조직적인 세력이었다. 그 중심에는 해병대 제2사단장 고태진 소장이 있었다. 해병 89기. 한진아보다 4기수 아래였지만 해병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의 수장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는 언제나 한진아의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자랑스러운 선배님이라 칭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합리적인 언변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해병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고태진은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령관님의 개혁 의지는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남녀 통합 전투 체력 측정 시범 평가에서 여군 합격률이 기존 기준 대비 40% 이상 급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급진적인 변화가 오히려 전투력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의 발언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한진아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범 평가를 주관했던 부대가 바로 고태진의 직속 부대이며 그가 의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코스를 여성 참가자들에게 배정하고 남성 참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개혁의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다. 한진아는 고태진을 조용히 응시했다. 회의실의 모든 지휘관들이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신임 사령관과 기존 세력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격돌이었다. 좋은 지적이요, 고 장군. 한진아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데이터는 중요하지.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추출되었는지는 더 중요하오. 전투력은 단순히 완력이나 속도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지. 팀워크, 전술 이해도,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합쳐져 완성되는 것이오. 일부러 여군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투력 저하를 운운하는 것은 해병대의 명예를 중시하는 지휘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틀렸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고태진의 부드러운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자신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사령관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오해라면 다행이요. 한진아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다음 주 사령부 주관으로 전군 체력 측정 시범 평가를 다시 실시하겠소. 이번에는 내가 직접 평가 과정을 총괄할 것이요. 모든 평가는 외부 전문가와 병사 대표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네. 고 장군도 바쁘겠지만 반드시 참석해서 공정한 평가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길 바라오.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한진아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암투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개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고태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분노에 찬 얼굴로 책상을 내리쳤다. 한진아, 저 여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그는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계획을 수정해야겠다. 더 이상 뒤에서 흔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저항은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며 해병대 전체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진아 중장에게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개혁의 정당성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태진과 그를 위시한 수구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교활했다. 한진아의 모든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고 그녀의 리더십을 흠집 내려는 음해는 끊이지 않았다. 해병대 내부는 개혁을 지지하는 신진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구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한진아는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다. 기회는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연례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KMEP의 일정이 앞당겨지고 그 규모 또한 역대 최대로 확대된다는 국방부의 지시가 하달된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상륙 돌격 훈련을 넘어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고립된 아군을 구출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훈련의 총지휘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 맡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태진의 파벌은 쾌재를 불렀다. 이것이야말로 한진아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였다. 대규모 연합훈련의 총지휘관은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동반하는 자리다. 작은 실수 하나가 국가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한진아가 실전 경험, 특히 대규모 연합작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성 지휘관이 과연 미 해병대의 거친 장군들을 상대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급진적인 개혁으로 혼란스러운 부대를 이끌고 과연 최대 규모의 훈련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회의적인 여론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고태진은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훈련에 필수적인 최신 상륙 장비들의 보급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미군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사소한 정보들을 누락하여 혼선을 야기했다. 한진아의 지휘 체계에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만든 것이다. 훈련 디귿7. 작전 지휘소 CP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진아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작전 상황판 앞에서 단 한숨도 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속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태진 세력의 방해 공작을 이미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비열함에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KU-21 장갑차 대신 기존 KA-AV 상륙 돌격 장갑차의 운용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1파 상륙조는 기습 침투가 가능한 소규모 고속정에 분산 탑승시키고 KA-AV는 후속 부대의 화력 지원 및 어모 임무에 집중시킨다. 미군 측에 즉시 작전 계획 변경안을 전달하고 협의하라. 그녀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다. 기존의 전공법 대신 불리한 조건을 역이용하는 변칙적인 전술을 꺼내든 것이다. 지휘소에 모인 젊은 참모 장교들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교과서에만 얽매여 있던 자신들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포항 앞바다에는 거대한 함대와 상륙함들이 위용을 드러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녔다. 첫 번째 위기는 악천후였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해 주력 부대의 상륙이 어려워졌다. 고태진이 원격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역시 하늘도 내 편이다. 저 여자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하지만 한진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헬리본 헬리콥터 강습 작전으로의 전환을 명령했다. 기상 악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기시켜둔 해병 항공단의 마리논 헬기들을 전부 투입한다. 적의 해안 방어선이 기상 악화로 느슨해진 지금이 바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최적의 기회다. 그녀의 결단에 따라 수십 대의 마리논 헬기가 거친 비바람을 뚫고 적진 깊숙한 곳으로 날아갔다. 그 선두에는 얼마 전 여자는 위기 상황에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었다가 한진아의 명령으로 복귀한 베테랑 여성 조종사 박소연 소령이 있었다. 그녀는 신기에 가까운 조종술로 아군 특수부대를 정확한 목표 지점에 내려놓았다. 뒤이어 펼쳐진 것은 한진아의 새로운 해병대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합주곡이었다. 성별과 무관하게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된 혼성 저격팀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 적의 지휘 통신 시설을 정확하게 파괴했다. 기존이라면 정보 병과에만 머물렀을 분석 능력이 뛰어난 여군 부사관이 실시간으로 적의 암호를 해독하여 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냈고 그 정보는 즉시 최전선 공격 부대에 전달되었다. 체력은 조금 약하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관찰력과 인내심을 가진 병사들이 위장 침투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고립된 미군 정찰팀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다. 작전 계획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한진아는 과감하게 예비대로 남겨두었던 신속 기동 부대를 투입했다. 이 부대는 그녀가 추진한 새로운 체력 검정 기준을 통과한 최정예 남녀 대원들로 구성된 부대였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조직력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미군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훈련의 모든 과정은 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군 수뇌부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지휘력을 보여준 한진아 사령관.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한진아는 미 해병대 사령관과 나란히 서서 훈련 강평을 했다.
이번 훈련의 승리는 최첨단 무기나 압도적인 화력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모든 해병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지휘관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해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성별도 계급도 기수도 무의미했다. 오직 해병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진아는 자신의 집무실로 고태진을 조용히 불렀다. 고태진은 패배자의 얼굴로 그녀 앞에 섰다. 고 장군. 전쟁에서의 승리는 신뢰에서 비롯된다네. 지휘관은 부하를 믿고 부하는 지휘관을 믿어야 하지. 그 신뢰를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자는 국경 너머의 그 어떤 적보다도 위험한 존재야. 그녀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고태진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번 훈련을 방해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한 보고서는 내 책상 위에 있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내지 않겠어.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네. 해병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을 기회를.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더 큰 싸움을 앞두고 내부의 적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시간을 주는 잔인한 유해였다. 연합훈련의 대성공으로 한진아의 리더십은 반석 위에 올랐다. 그녀의 개혁에 반대하던 목소리들은 힘을 잃었고 해병대 내부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건강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한진아는 아직 축배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고태진이라는 인물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해병대는 언제든 다시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오만철 전 준장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리 일부만을 인정할 뿐 그 배후나 공범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진아는 전공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정보참모 강민혁 대령에게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강 대령. 지금부터 자네는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하네. 오만철과 고태진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모든 자들의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게. 자금의 흐름, 진급 심사 과정, 군납 계약서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강 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진아가 소위 시절부터 그 능력을 눈여겨보고 키워온 인재였다. 그의 팀은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었다. 수사가 시작되고 몇 주가 흘렀다.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관련 자료들은 교묘하게 파기되거나 조작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만한 인물들은 갑자기 전역을 하거나 해외로 파견을 나가버렸다. 부패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견고했다. 돌파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오만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보급부대의 한 여군 군무원이었다. 그녀는 사건 이후 PTSD로 힘들어하다가 한진아가 만든 붉은 명찰의 약속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던 그녀는 상담 과정에서 무심코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만철 준장님이 가끔 주말에 부대에 나와서 저희도 모르는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곤 했어요. 군용 트럭이 아니라 항상 같은 번호의 민간 용달차였죠. 강민혁 대령은 이 작은 증언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팀은 즉시 해당 용달차의 번호를 추적했다. 차량의 소유주는 이미 폐업 처리된 유령 회사였다. 하지만 그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된 낡은 창고를 며칠간 잠복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꼬리를 잡았다. 창고를 드나드는 인물은 다름 아닌 고태진 소장의 운전병이었다.
창고의 문이 열리는 순간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창고 안에는 각종 군용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류나 식자재 같은 단순한 보급품이 아니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 방탄복, 심지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될 고성능 폭약까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명백한 이적 행위에 가까운 범죄였다. 그리고 그 물품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증거 검은색 장부가 발견되었다. 장부에는 지난 10수년간 이 창고를 거쳐간 모든 물품의 목록과 그것을 받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명단에는 현역 장성들은 물론 예편한 군 고위 인사, 심지어 일부 정치인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고태진은 오만철 같은 하수인들을 이용해 군의 자산을 빼돌리고 그것을 뇌물로 상납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군 내부의 권력을 장악해왔던 것이다. 그들이 해병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추악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한진아는 강민혁 대령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부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가장 치욕적인 환부였다.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해병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조직이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고태진을 비롯한 부패한 장성들의 얼굴, 그리고 동시에 연합훈련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던 젊은 해병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조직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던 한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님, 저 해병대사령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군 전체, 나아가 국민 전체가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가장 길고 험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해병대를 진정으로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진아 중장이 내민 검은색 장부 사본과 수사 보고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장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넘기는 손을 멈췄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이름들은 대한민국 군과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 기둥의 속이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다. 사령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군은, 아니 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거요. 우리 해병대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거요. 감당할 수 있겠소? 장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폭탄을 조용히 묻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용히 숙청하고 최소한의 파장으로 사건을 덮는 것. 그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일 터였다. 한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서해 최북단 섬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있을 젊은 해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관님, 골마 터진 상처를 붕대로 감춘다고 새살이 돋아나지는 않습니다.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고름과 독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결국 온몸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장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지금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해병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이 부패의 사슬을 지금 제 손으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도 백령도에서 추위에 떨며 조국을 지키는 저의 부하들은 결국 저 썩어 빠진 자들의 사익을 위한 총알바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그런 치욕 속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집무실의 공기를 가를 듯 날카로웠다. 수술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과 질책이라는 후유증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 모든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최악의 사령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더라도 저는 이 수술을 집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부디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군인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관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현실적 우려가 교차했다. 하지만 한진아의 눈빛 속에서 그는 정치인의 계산이 아닌 조국과 부하를 사랑하는 군인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결심을 굳혔다. 좋소. 사령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나 역시 이 나라 국방의 책임자로서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겠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단 하나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도려내시오. 그날 새벽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작전, 정풍작전의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진아의 정보팀과 국방부 직속 합동수사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움직였다. 새벽 5시 김포의 해병대 제2사단. 사단장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고태진 소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히 나를 내 놈들 상관이 누군지 알아. 라고 외쳤지만 차갑게 채워진 수갑 앞에서 그의 권력은 한낱 종이장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골프장에서는 예편한 해병대 출신 사성 장군이 라운딩을 즐기다 말고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며 절규했다. 흑룡회라 불리던 그들만의 부패 카르텔은 동이 트기도 전에 거미줄처럼 엮여있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하룻밤 사이에 군과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숙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전 10시. 한진아 중장은 국방부 브리핑룸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준비된 원고도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한진아입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해병대의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민낯을 공개하기 위해 섰습니다. 군의 심장부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일부 군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정풍작전의 전모와 흑룡회의 실체를 숨김없이 밝혔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오늘의 이 사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부조리를 용인하고 기수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눈감아 주었던 우리 군 전체의 잘못입니다.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자신의 장군 모자를 벗어 연단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죄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부디 썩은 나뭇가지 몇 개 때문에 위대한 숲 전체를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 최북단에서, 포항의 훈련장에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파병된 낯선 땅에서 대다수의 우리 해병들은 오직 조국과 국민만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었다. 부하들을 향한 애끓는 진심의 떨림이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병대는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고 오직 실력과 충성심만이 인정받는 투명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특종에 대한 흥분이 아닌 한 군인의 진정한 용기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다. 사건의 파장은 거대했다. 군과 사회는 한동안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여론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부패한 군에 대한 분노와 함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한지나 사령관의 용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다. 가장 부끄러운 날, 가장 위대한 군인을 보았다는 칼럼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몇 달 후 포항 해병대 1사단 연병장. 한진아는 막 훈련을 마친 신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대를 찾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해병대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신병들 앞에 서서 말했다. 자네들이 앞으로 달게 될 붉은 명찰은 선배들이 물려준 단순한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자네들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약속이다.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조국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가장 명예로운 해병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한 젊은 여성 소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를 했다. 얼마 전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발탁된 신임 장교였다. 그녀의 눈에는 한진아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한진아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격려를 받았다. 동해의 푸른 하늘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진아는 그 찬란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이제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지켜낸 희망의 씨앗들이 굳건히 자라나고 있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한다. 그녀 스스로가 그 증명이 되었다. 붉은 명찰의 진정한 무게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향한 약속에 있음을 그녀의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었다.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그날 아침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